자, 먼저 이제 지층의 연령 측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 더 먼저 태어났냐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나중에 태어났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 연대라는 겁니다. 정확한 나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절대 연대가 되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더 이제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면 상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선후 관계예요. 누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상대적으로 본다. 네. 절대 연대는 지층의 나이. 절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나이를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반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반감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울 거고요. 상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네. 지사학의 법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평 퇴적의 법칙. 즉 그냥 퇴적물이 뭐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퇴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퇴적이 되는 것에 의해서 조금 그 선후 관계가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쌓인 지층이 나중에 쌓인 지층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이게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이고 뭐 사실 얘네들 용어 하나하나를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수능에서 얘네들 용어 하나하나를 알아두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관입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관입이라는 용어 알고 계실까요? 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관입한 암석 같은 경우에는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다. 이 뜻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괜찮나? 네. 자, 부정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합을 배웠죠. 그래서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건 그 지층과 이 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동물군 천의의 법칙.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예를 들어서 화석이나 그런 이제 약간 키가 되는 이제 뭐 키가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나이를 유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봤을 때 고생대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지질학이 예를 들어서 지질학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이제 뭐 수평 퇴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퇴적물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수평 퇴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얘네가 지면에 대해 평행하게 쌓인다는 게 이제 수평 퇴적의 법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층 누중 같은 경우에는 수평 퇴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지면에 나란하게 쌓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휘어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각의 변동을 받았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수평 퇴적이 되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지층 누중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애가 나이가 더 많다. 위로 갈수록 어리다, 젊은 애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관입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관입을 한 애가 더 나중에 들어갔을 거다. 이해가십니까? 왜냐면 왜냐면 이제 관입을 했다는 거는 새로 생겼다는 거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네. 위아래가 다 변했다는 건 기존의 암석을 관입암이 뚫고 들어갔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제가 펜을 안 갖고 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건 관입암이니까 위아래가 다 달라졌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기존의 암석을 관이람이 뚫고 들어간 것이 될 거고요. 분출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나온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아예 그 지면의 기점으로 위로 나온 걸 보고 이제 분출암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정합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정합 찾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동물군 천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나왔는데 다른 게 나와요. 막 중생대, 예를 들어서 뭐 완종류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완종류는 홀수의 줄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홀수의 줄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줄이 많다 그러면 이건 좀 진화한 완종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진화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더 줄이 많아서 더 진화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나중에 나온 것이만 알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시간이 흘러야 진화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두 종류의 껍질 모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더 복잡할수록 이제 진화한 것이다.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껍질 모양이 좀 더 복잡할수록 이제 진화한 거고 더 많이 그 시간이 필요하다. 더 옛날에 나온 거다. 이해가십니까? 네. 지층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 연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층의 선후 관계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하면서 너도 수업이 끝나면은 상대 연대하면 지층의 선후 관계다. 상대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과학에서는 암상에 의한 대비, 이게 이제 가까우면 이제 건층,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화석에 의한 대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 지역도 내가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표준 화석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네. 표준 화석이라는 건 가장 대표의 화석이고요. 예를 들어서 고생대는 삼엽충은 무척추 동물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척추 동물은 세이투원, 어류가 안 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석, 얘들은 해파리처럼 생겼는데 해파리는 아니에요. 네. 갑주어와 방추충,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푸줄리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그쵸?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화폐석, 매머드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맘모스 vs 매머드인데요. 뭐가 맞는 표현 같습니까? 매머드. 자, 맘모스는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걸 보면요, 삼엽충, 필석, 그 다음에 갑푸, 그러니까 삼필갑, 그 푸줄리나는 이제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추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필갑푸 혹은 삼필갑방, 그 다음에 이제 필석이나 이제 그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2억 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생대 하면 삼필갑방 이렇게 열 건데요. 네. 이 삼필갑방에서도 필석과 방추충 사이는 2억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삼필갑방 해야 이제 얘네들이 그 시간 간격도 시간 순서도 당신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필갑방, 암공시, 화매 이렇게 할 건데 암공시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그리고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 옆에다가 삼필갑방, 암공시, 화매 이렇게 쓰면은 이 지질시대에 관련된 문제는 이지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좀 먼 지역 표준 화석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얘는 이제 건층입니다. 건층은 이제 키라고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붙어있는 애들을 볼 때 좀 봅니다. 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건층 같은 경우에는 응회암과 석탄층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제 백두산은 잘 안 터지죠, 화산이.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너무 터진 응암 그 화산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응해암층들이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한다면 자주 안 일어나니까 이해가 됩니까? 화산이 폭발한다는 건 자주 안 일어나니까 건층을 잡아두고 그 위아래의 시간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네. 요 이제 뭐 화석을 이용한 대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삼필갑방, 안공시, 화맥에서 배웠던 것처럼 표준 화석을 대비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지질 시대의 이제 구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상 화석 같은 게 그리고 우리가 표준 화석과 대비해서 나오는 게 시상 화석인데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물 생존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뭐 고사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또 시상 화석이 되기도 하는데 산호와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시상 화석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산호가 나왔다 하면은 뭐 이런 특성이겠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시상 화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에 살았던 화석을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고 개체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포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 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 전 세계 각각의 사람들이 땅에 파 묻었어. 근데 한 3,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딱 발견한 거야. 오! 이 시기에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계속 있었네. 이런 게 뭐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썩을지 안 썩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이제 표준 화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길고 이제 현대에도 있으면 좋죠. 왜냐면 그래야 좀 그 우리가 발견하기가 좀 쉬울 테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한다면 고사리는 포자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자 번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축축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산호는 따뜻하고 이제 얕은 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 따얏바. 네, 따얏바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네. 중생대 때 산호가 이제 위도 60도, 즉 시베리아의 위도에 이제 그 위치했었는데 그 말은 이때 조금 비속어로 쓰면 존나 따뜻한 겁니다. 시베리아 쪽이. 이해가십니까? 네. 산호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찬물이 오면 죽고 물이 더러워지면 죽어요. 약간 그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하죠. 그 개복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파리처럼 생겼는데 해파리처럼 그리면 안 돼요. 그물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분필로 약간 찍찍 그어놓은 것처럼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뭐 푸즐리나 아까 말했던 방추충 있잖아요.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처럼 생겼거든요. 뭔지 압니까? 네. 네, 슬리퍼처럼 생겼는데 얘네들은 그 슬리퍼처럼 생겼다기보다는 좁쌀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다음에 화폐석 같은 경우는 동전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형 유공충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네. 산호는 줄무늬가 보여요. 줄무늬가 보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CaCO3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서 침전이 잘 안 돼요. 아니, 잘 돼요. 침전이 잘 돼요. 근데 이제 물이 예를 들어서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이제 CO2가 녹아서 물이 차가워지니까 왜냐면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CO2가 잘 녹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CO2가 잘 녹아서 약간의 산성을 띱니다. 왜? CO2가 산성이니까 들어오면은. 그럼 이제 산성이 물에 녹으면 네. 침전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낮에 따뜻하게 쌓이다가 밤에는 또 안 생겨요. 이해가세요? 네. 그럼 이제 줄무늬가 하루에 한 개가 생기겠죠. 있다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4억 년 전에는 400개였어요. 그 말은 4억 년 전에는 1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이제 365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억년 전과 이렇게 돼 있을 때 4억년 전과 지금이 낮의 길이가 누가 더 길까 하면은 누가 더 길까요? 지금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영역이 있는데, 그렇죠? 전체 영역이 있는데 400토막을 내는 것과 365토막을 내는 것, 당연히 지금이 더 길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기후나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방금 본 것처럼 고기후 연구 방법이 있고요. 네. 고기후 연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석 그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나이테 조사, 그 다음에 꽃가루 화석 연구, 그 다음에 석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을 막 많이 보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서 뭐 동그라미 X 정도만 칠 수 있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절대 연대 같은 경우는 지층의 나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반감기라고도 했었죠, 맞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는 방사성 그 원소에 의한 반감기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암석 속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암석의 절대 연대 측정에서 화성암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화강암을 많이 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문제 풀다 보면은 화강암 X와 화강암 Y 뭐 이렇게 줄 텐데,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됩니다.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돼요. 네. 그러면 이때 화성암이 생성된단 말이죠.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마그마가 굳어질 때 나이니까 다 똑같겠지, 그쵸? 네. 다 똑같겠지. 동시에 굳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면 왜 안에서 식나 밖에서 식나 금방 이제 식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화성암을 써야 되니까 화성암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그 나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화성암 같은 경우는 안에서 식거나 밖에서 식거나 똑같이 동시에 굳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변성암은 못 써요. 왜냐면 변성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변성암의 생성 시기는 알 수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화성암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진짜 이 암석의 그 나이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돌에서도 생성 시기와 장소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서 화성암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온도나 압력 등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어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감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반감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개념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모원소와 자원소입니다. 근데 이제 모원소가 당연히 처음엔 자원소보다 많겠죠. 왜냐면 엄마가 듣는 원소다 보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원소가 그 화학적으로 좀 더 안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거에서 안정한 애로 바뀌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모원소와 자원소, 즉 반감기에서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제가 이제 갑자기 말이 조금 멈춘 이유는 뭐냐면 모원소와 자원소가 이제 제 롤 닉네임이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멈췄고요. 자, 하여튼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반감기는 반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지는 동안 원소의 유출입은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원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없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완전 처음에는 원래 모원소와 자원소가 같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원소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모원소는 제 여자친구 닉네임입니다. 자, 반감기를 외워야 할까요, 선생님? 네, 외우셔야 됩니다. 우라늄 238 같은 경우에는 45억 년,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7억 년,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5730년. 네, 탄소는 진짜 자주 나오고요. 우라늄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를 구하려고 하면 우라늄 238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우라늄 238이 만약에 한 번만 사이클만 돌더라도 네, 진짜 45억 년짜리 암석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0억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라늄 235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라늄 238을 사용하면 반감기가 아직 돌지도 않았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에 갑골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 이 돌의 나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라늄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갑골 문제가 나왔다는 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왜? 1% 오차가 나면 얘네들 그 우라늄을 썼을 때 1% 오차가 나면 4,500만 년인데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온 지가 300만 년이 됐단 말이죠. 그 말은 1% 오차만 나더라도 얘네는 틀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짧은 걸 쓰면 된다. 특히 뭐 탄소 같은 거, 탄소 14 같은 거 이해가십니까? 탄소 14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4와 12 14탄소와 12탄소의 함량 비를 구한 다음에 현재와의 비율을 구해보면 됩니다. 네. 자,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CO2가 그 이산화탄소가 10이랑 14가 둘 다 있을 거예요. 네.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성분이 똑같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성분을 안 써요? 죽어도 묻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이 안 돼요. 뭐가? CO2가. 그러면은 14가 밖에서 공급이 안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현재 12와 14의 비율을 본다면 그때 묻힌 이제 그 비율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묻힌 지가 예를 들어서 1만 년이 됐다고 하면 생존 시기가 1만 년보단 더 됐겠지. 네. 이걸 알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지층의 나이가 1만 년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해가십니까?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와 절대 연령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모원소가 첫 모원소 곱하기 2분의 1의 n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면 좋고요. 모르면은 뭐 문제를 못 풀긴 합니다만. 네. 자, 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층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나이는 반감기로 나누면 이제 얘가 그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겠죠. 반감기가 몇 번 돌아가는지 알면. 이해가십니까? 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입이나 분출을 구분하는 문제는 이제 이 그 파트에서 관입이나 그 분출을 구분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냥 뭐 관입됐는데 얘가 그 화성암인데 1억 년 됐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구나. 그럼 얘가 모원소니까 뭐 그 반감기를 구해서 해야겠다. 이 정도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서 잠깐 끊어갑시다.